그림자. 고요한 오후 68세의 김현수는 외곽의 낡은 아파트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오래된 브라운관 텔레비전에서는 오후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창밖 회색빛 하늘에 머물러 있었다. 관절염으로 뒤틀린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리며 그는 또 다른 적막한 하루가 저물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파트는 20년 전에 비에 훨씬 초라해졌다. 벽지는 곳곳이 들뜨고 누렇게 변색되었고 싱크대 수도꼭지에서는 간헐적으로 녹슨 물이 떨어졌다. 현수는 이 모든 것을 고치고 싶었지만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겨우 감당할 뿐이었다. 더욱이 최근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당뇨와 고혈압, 약값까지 더해지면서 그의 경제적 여유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40세의 민재가 지친 얼굴로 집에 들어왔다. 그의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어져 있었다. 대기업 투자부서에서의 경무는 그를 날로 소진시키고 있었다. 특히 최근 담당하고 있는 해외 투자 프로젝트는 수십억 원 규모의 자금이 걸린 중요한 건이었고 실패할 경우 그의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었다. 현수는 아들의 방문에 반가워했지만 민재의 표정에서 피로와 스트레스를 읽을 수 있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건강을 챙기라고 당부했지만 정작 자신의 외로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돈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었다.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다. 민재 역시 아버지의 적막한 일상을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회사에서의 압박은 날로 심해지고 있었다. 최근 팀장으로 승진한 그는 더 많은 책임과 함께 더 큰 성과를 요구받고 있었다. 투자 유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준비, 각종 계약서 검토, 해외 파트너와의 협상까지 그의 일정은 분 단위로 빼곡히 차 있었다.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샵샵 2장 숨겨진 진실. 아파트 부엌에서는 39세의 박지영이 조용히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재와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고 시아버지 현수를 친아버지처럼 모시며 살아왔다. 지영은 현수가 최근 병원을 다녀온 뒤로 건강 상태를 더욱 세심히 챙기고 있었다. 당뇨 환자에게 좋은 음식을 찾아보고 혈압약을 챙겨드리는 것도 모두 그녀의 몫이었다. 하지만 지영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3년 전부터 그녀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결혼 후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한 주변의 시선과 압박, 그리고 시아버지 간병에 대한 부담이 점점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민재는 바쁜 업무로 인해 아내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지영 역시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 지영은 매주 정신과를 방문해 항우울제를 처방받고 있었지만 이 사실을 가족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때때로 부엌에서 혼자 울면서도 가족들 앞에서는 밝은 모습을 유지하려 했었다. 시아버지가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동시에 자신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누군가 자신을 돌봐줄 사람은 없었다. 민재가 일에 매달리는 사이 지영은 현수에게 안정감을 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신적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최근에는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을 정도였고 식욕도 현저히 떨어졌다. 그럼에도 그녀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고통을 숨기고 있었다. 민재는 아내가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는 지영이 조용한 성격이라고만 생각했을 뿐 그녀의 침묵 뒤에 숨겨진 절망을 읽지 못했다. 바쁜 업무 일정은 가족과의 소통 시간마저 빼앗아갔고 결과적으로 가족 구성원들은 각자의 고립된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샵샵 3장 멀리서 온 소식. 해외에 거주 중인 35세의 수연은
호주 멜버른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다. 그녀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며 학위 논문을 준비 중이었는데 연구비 부족과 생활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국에서 보내주는 생활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수연은 정기적으로 아버지와 화상통화를 하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지만 실제로는 서로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어려운 상황을 숨기고 있었다. 현수는 딸의 학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고 수연 역시 아버지가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둘 다 상대방을 걱정시키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진실을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수연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최근 지도교수와의 갈등으로 인해 논문 진행이 막혔고 학업 중단을 고려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다. 더욱이 호주의 비자 문제까지 겹치면서 그녀는 강제 출국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웠지만 가족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수연은 곧 귀국할 계획이라고 가족들에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실패한 채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5년간의 해외 유학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수도 있다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 가족들은 그녀의 성공을 기대하고 있었고 그 기대를 저버릴 용기가 없었다. 샵샵 내장 이웃의 온정. 아파트 복도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 정수는 75세의 홀몸 노인이었다. 그녀는 현수보다 7살 많았지만 여전히 정정하고 활기찬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정수는 현수가 혼자 지내는 것이 마음에 걸려 자주 안부를 물었고 동네 어르신 모임에 참석할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정순에게도 숨겨진 사연이 있었다. 그녀의 아들은 10년 전 사업 실패로 인해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고 그 이후 연락이 뜸해졌다. 처음에는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던 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소원해졌고 이제는 명절에나 간단한 안부 인사를 받을 뿐이었다. 정수는 이런 외로움을 현수와 공유하며 서로 위안을 삼고 있었다. 정순이 현수에게 보여주는 관심과 배려는 진심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이기도 했다. 두 노인은 서로의 상처를 알면서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대신 일상적인 대화와 소소한 배려를 통해 서로에게 위안을 주고받았다. 어르신 모임도 겉보기에는 화목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고독과 상실감을 가진 노인들이 모인 곳이었다. 현수는 모임에 참석해 보기도 했지만 다른 어르신들의 자녀 자랑을 들으면서 오히려 더 큰 소외감을 느꼈다. 민재가 성공한 직장인이라는 것이 자랑거리였지만 정작 함께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다는 현실을 감출 수는 없었다. 샵샵 5장 숨겨진 의도. 서울 강남에 위치한 고급 오피스텔에서 민재는 법무사 송태호와 중요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현수 명의의 부동산 관련 서류를 정리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 민재는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신의 투자 손실을 메우려 하고 있었다. 최근 민재가 담당했던 해외 투자 프로젝트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했다. 회사에는 아직 보고하지 않았지만 약 5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상태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그의 경력은 물론 가족의 생계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민재는 아버지의 부동산을 이용한 위험한 선택을 고려하고 있었다. 송태호 법무사는 민재의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수임료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었다. 그는 현수 명의의 아파트 가치가 약 3억 원 정도라고 평가했고 이를 담보로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민재는 이 돈으로 투자 손실을 일부 메우고 나머지는 주식 투자로 만회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아버지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없는 일이었고, 더욱이 실패할 경우 현수는 평생 살아온 집마저 잃을 수 있었다. 민재는 이런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성공할 경우 아무도 모르게 원상복구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었다. 송태호는 서류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내심으로는 이 계획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역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민재가 지불하는 수임료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위험한 거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샵샵 6장 균열의 시작. 지영은 시아버지의 약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민재의 서류 가방에서 법무사 사무실 명함을 발견했다. 평소 민재가 회사 일 외에 법무사를 만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지영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더욱이 최근 민재가 평소보다 예민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며 뭔가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지영의 우울증은 이런 불안감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그녀는 밤잠을 설치며 온갖 상상을 했다. 혹시 민재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회사에서 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한편 수연으로부터 긴급한 국제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더 이상 호주에서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털어놓았다. 학업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고 생활비도 바닥났으며 비자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이었다. 수연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 소식을 들은 민재는 더욱 절망적이 되었다. 자신의 투자 손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동생의 위기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그는 더욱 위험한 선택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계획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현수는 아직 가족들의 어려운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집안 분위기가 어딘지 무거워진 것을 감지했다. 민재는 평소보다 말이 없어졌고 지영은 더욱 우울해 보였다. 수연과의 통화에서도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샵샵 7장 폭로와 충격. 결국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왔다. 지영이 민재를 추궁한 끝에 투자 손실과 부동산 담보, 대출 계획이 모두 밝혀진 것이다. 지영은 충격과 분노로 말을 잃었다. 시아버지를 속이고 집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더욱이 이런 중대한 일을 혼자 결정하려 했다는 것에 배신감을 느꼈다. 민재는 가족을 위해서라고 변명했지만 지영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우울증으로 인한 고통도 털어놓으며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다. 3년간 혼자 감당해온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제는 남편마저 믿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폭발한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이 현수에게도 알려지게 되었다. 아들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려 했다는 사실, 며느리가 3년간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딸이 호주에서 실패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까지 한꺼번에 알게 된 현수는 큰 충격을 받았다. 68세의 노인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오히려 가족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재산이 아들의 도박성 투자에 이용될 뻔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현수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병원에서 현수는 심근경색 의심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라는 의사의 설명을 들은 가족들은 더욱 죄책감에 시달렸다. 특히 민재는 자신의 이기적인 계획이 아버지를 병원에 보낸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후회에 빠졌다. 샵샵 8장 무너져가는 가족.
병원에서 퇴원한 현수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다. 평소 온화하고 이해심 많던 그는 가족들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특히 민재에게는 냉랭한 태도를 보였고 더 이상 가족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며 가족들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지영의 우울증은 더욱 심각해졌다. 가족의 위기 상황에서 자신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죄책감과 남편에 대한 불신이 그녀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늘리고 약물 치료도 강화했지만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때로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다. 민재는 회사에서의 문제도 커져갔다. 투자 손실 은폐가 결국 발각되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해고 위기에 처했다. 15년간 쌓아온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더욱이 아버지와의 관계 악화, 아내의 우울증 악화까지 겹치면서 그 역시 정신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다. 수연은 결국 호주에서의 학업을 포기하고 귀국했지만 5년간의 유학 생활이 무의미하게 끝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더욱이 집안의 경제적 위기로 인해 새로운 진로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패가 가족의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이웃 정순 할머니만이 유일하게 현수의 상황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었다. 하지만 정순 역시 자신의 외로움과 가족으로부터의 소외감으로 인해 현수를 완전히 도와줄 수는 없었다. 두 노인은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며 더욱 깊은 고독감에 빠져갔다. 샵샵 9장 각자의 선택. 가족의 위기는 각자에게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다. 현수는 더 이상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양로원 입소를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가족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했고 차라리 홀로 남은 생을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평생 모은 적은 저축으로 양로원비를 충당할 계획을 세웠다. 민재는 회사에서 결국 해고당했다. 15년간의 직장 생활이 끝나면서 그는 완전히 무너졌다. 새로운 직장을 찾기도 어려운 나이였고 업계에서의 평판도 크게 손상되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현수는 더 이상 아들을 믿을 수 없다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민재는 알코올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가정 내에서의 존재감은 점점 줄어들었다. 지영은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우울증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녀는 입원 전 유서까지 썼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태였다. 시아버지를 돌보던 그녀가 오히려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다. 민재는 아내의 치료비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수연은 집안의 경제적 위기 해결을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했다. 그녀는 유흥업소에서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점점 더 위험한 일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5년간의 해외 유학 경험을 가진 고학력 여성이 생계를 위해 몸을 파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가족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정순 할머니는 현수의 양로원 입소 계획을 알고 크게 충격받았다. 유일한 대화 상대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현수의 고독한 처지에 대한 연민이 교차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 70대 중반의 노인으로서 현수를 실질적으로 도울 방법은 많지 않았다. 샵샵 10장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현수는 실제로 양로원 입소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평생 살아온 아파트를 정리하면서 그는 가족과의 추억들을 하나씩 버려야 했다.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 딸의 상장들, 며느리가 처음 와서 만든 음식 그릇들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쓸쓸한 기억이 되었다. 민재의 알코올 의존은 점점 심해졌다. 실직 상태에서 하루 종일 술을 마시며 지내던
그는 결국 알코올성 간염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즉시 금주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민재는 현실 도피 수단으로서의 술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다. 지영은 정신병원에서 6개월간 치료를 받았지만 근본적인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퇴원 후에도 일상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했고 시아버지와 남편에 대한 원망은 여전했다. 그녀는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며 별거를 요구하며 떠나버렸다.